자, 나 37번부터 하면 되죠? 문제가 뭐가 있나 보니까, 문맥상, 그러니까 단어 선택 문제죠? 그치?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은 거. 이거는 어떻게, 이 문제가 나오면 A는 B다의 논리로 가든지, 그러니까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 찾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그 주제만 생각하면서 읽든지, 아니면 이분법 지문이든지, 그치?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빈칸 추론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죠, 그죠? 자, 어려운 문제 두 개를 그냥 모아놓고 지금 있습니다. 자, 위협입니다. 무엇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트리트 다음에 to를 씁니다. 콜로케이션으로. 존재에 대한 위협이야. 그러면 뭔가가 뭐 생명체겠죠.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위협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문제점이죠. 딱 보자마자, 문제점이네. 그러면 그냥 해결책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잖아. 내가 존재하는데 위협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치? 그런 생각을 하고 읽어야겠습니다. 자, 어드밴티저스가 나오니까 얘가 목적격 보호겠죠? 오형식이고. 그러면 make가 오형식으로 나왔습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오면 주어가 뭐죠? 원인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는 게 혈과고요. 그래서 이런 위협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유전적 뮤테이션이 이롭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해결책은 뭐예요? 뮤테이션이야. 뮤테이션. In the long run. 음? 결국은, 결국에는 존재 위협을 당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유전적 변이야. 그 주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적 변이, 유전 변이 플러스다. 이렇게 잡고 가면 되죠. 그치? 그러면 왜 유전 변이가 플러스일까? 장점이 있고 이로울까를 설명하는 글이겠네요. 주제가 잡혔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자, 유전 변이가 이롭대요. 우리는 다 눈이 두 개인데, 그치? 눈깔이 세 개인 게 위롭대요. 존재의 위협을 받았을 때는. 자,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왜 돌연변이가 이롭지? 왜? 물어봐야죠. 안 궁금해요? 돌연변이가 갑자기 이롭대는데? 그쵸? 그럼 왜 돌연변이가 이롭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내가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단 말이야. 왜? 라고. 그러면 그 왜를 찾아가는 글이야. 그 왜가 포인트고 주제문이라는 얘기겠죠. 유전변이가 왜 이롭냐? 지금 형용사를 썼잖아. 어드밴티저스라고. 가치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럼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를 찾아가는 글이란 얘기야. 자, 이것은 디스가 있으니까 앞에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일 수 있다. 심지어 단순한 동물 또는 식물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단세포 동물, 단순한 동물부터 아니면은 식물까지도 다 해당한다 이거야. 그치? 뮤테이션이 이로운 것, 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다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자. that ER 거대한 population 개체가 있는데 얘는 조류죠. 그쵸? 조류 개체가 살고 있었다. 많은 세대에 걸쳐서 신선한 물에 민물이라 그러죠. 프레시 워터. 민물에 살고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되겠어? 위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뮤테이션 나오고. 이런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죠? 주제가 잡혔으니까. 자, 그 이후에 몇몇 자연 재앙이 일어났다. 여기서 자연 재앙이 뭐겠어?
위협이겠죠. 그쵸? 근데 그 자연재앙이 바꿨습니다. 신선한 민물을 썰티하게 바꿨어요. 존재의 위협이 가해진 거죠. 자, 대다수의 조류는 die out, 멸종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동사에 out이 붙으면 끝까지 뭐뭐 하는 거잖아요. 동사에 up이 붙으면 완전히 뭐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왜 멸종하죠? 그들이 유전자는 진화했기 때문에 존재하도록 진화했겠죠. 그쵸? 뭐 하기 위해서 진화한 거야? 그 조류가 살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도록 진화한 거예요? 비번 틀렸네요. 프레시 워터죠. 프레시 워터에서 살도록.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그치? 진화했기 때문에 다 죽을 것이다. 자, 조금 올리고 갈까? 자, 빨간 색깔 칠해야겠네요. 그죠? 이제 뒤집어지면서, 어, 그러면 다 멸종을 해야 되는데, 럭키한 LG. 여기서 럭키는 그러면 뭐겠어요? 돌연변이겠죠. 돌연변이가 무작위로 물려받았다 이거야. 뭐를 물려받았어요? 돌연변이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돌연변이 DNA가 O형식이죠. 또 주어가 나오고 O형식 동사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오면 얘가 원인이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적 DNA가 조류가 적응하도록 하는 거야. 새로운 환경에. 자, 여기서 눈을 크게 떠야 돼요. 투부정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목적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정말 중요하죠. 투부정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가 중요해요. 이 명사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부정사 딱 나오자마자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거야. 돌연변이가 왜 유익할까? 궁금해서 읽었는데 그 왜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바뀐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럼 나의 궁금증이 풀린 거야. 그럼 이 글은 다 읽은 거예요. 내가 왜 돌연변이가 이로울까라고 궁금해했는데 그 궁금한 이유를 썼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전부 다 뭐야? 이제 다 서포팅 장치겠죠. 그죠? 글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내가 궁금한 걸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더 읽어볼게요. 빈칸 풀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네. 그죠? 풀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내가 궁금한 게 있고 궁금한 게 찾으면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블랭크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왜? 그래서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존한 위협에서 돌연변이 DNA 때문에 새로운 삶에 적응한 이렇게 생존한 조류는 그 다음에는 자손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자손은 더 잘 적합하겠죠. 당연히 적합하겠죠. 생존을 했으니까. 그쵸? 조금 위로 올라가 볼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왜 어드밴티저스라고 썼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베터를 써야지. 배드 쓰면 안 되겠죠. 배드를 쓰면 어드밴티저스가 아니겠죠. 그치? 그래서 10번도 맞습니다. 자,
자, 여기서 슈트랑 같은 말이 뭐겠어? 그러면 이제 적응이겠죠. 그치? 더 적합해진다는 얘기는 적응하는 거겠죠. 어디에? 이 챌린징, 이렇게 도전적인 새로운 환경에, 바뀐 환경이겠고. 그래서 그 적응한 그 조류의 수가 성장하겠죠. 늘어나겠죠. 그리고 오버타임, 가로 열고 닫고요.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는 무조건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체수는 어드밴티저스니까 안정화돼야겠죠. 그치? 지금 다 어드밴티저스라는 단어 하나 갖고 지금만 풀고 있는 거야. 자, 결국 새로운 그 소금물에서 사는 그 조류 종들이 진화를 합니다. 그죠? 민물에서 염수로의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은 돌연변이 형질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퍼져나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퍼져나가는 거죠? 적응,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 어, 같은 도전?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같은 여기서 도전은 위협이겠죠? 존재의 위협이 아마도 대면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 우드가 나오면 그냥 아마도 이렇게 저는 읽습니다. 직면할지도 몰라요. 대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류뿐만 아니라 PC, 개구리, 물뱀, 뭐 곤충, 모든 생명 형체 거주하는 어디에 그 민물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조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고요. 자, 자연은 선택합니다. 그러한 개개의 유기체, 생명체들을. 근데 이런 생명체들은 가장 잘 생존하도록 갖추어져 있다 이거야. 가장 적합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장비가 뭐겠어? DNA겠죠. 뮤턴트 DNA. 자, 플랭크는 이즈 정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정의 유형. 자, 그러면 정의 유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핵심어가 뭐냐는 얘기죠. 이 글의 핵심어는 뭐냐라는 얘기야. 돌연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연변이가 물려받는 특징입니까? 아니죠. 그쵸? 두 번째, A는 is B다라고 하고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잖아. 체인징 시그널이 없으면. 그 A하고 B하고는 같으니까 블랭크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특징은 help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야? 돕습니다. 여기 end가 왜 나왔니? 어? end가 왜 나왔어요? 이거 end 지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생략된 거죠. 투가. 자,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이, 그 생명체가 살도록 하고, 다음에 번식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변화된 환경에서. 그럼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하게 하는 물려받은 특징은 여기가 돌연변이에요? 아니면 적응이에요?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38번의 정답은 4번인 거 알고 있겠죠. 근데 왜 3번이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정의 유형이 나왔어요. 정의 유형. 자, 그러면 돌연변이라는 게 물려받은 특성입니까? 올은 뭐야? 애니는 올이잖아. 어떤 뭐뭐라도라는 뜻이니까 올의 의미잖아. 모든 물려받은 특징이 돌연변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정의 유형에서 빈칸은 돌연변이가 아니라 모든 유전적 특성이어야 되는 거야. 돌연변이는 단순히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즈가 정의 유형이기 때문에 모든 물려받은 특징이고 그 특징이 생명체가 살아나도록 하고 번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 하면, 처음에 어드밴티저스를 보자마자 왜 돌연변이가 유리할까? 왜? 이렇게 물어봤어야 됐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적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적응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걸 못 잡으면 38번은 3번을 쓰고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음, 자, 다 풀었죠? 자, 자, 39번은 빈칸 삽입인데 앞으로는 뭐 본다? 연지관대 봐야 된다. 연결사, 지시사, 관사, 대명사. 자, 뒤로는 이 제시문에서 핵심어가 뒤로 빠지니까, 그치? 핵심어가 뭔지도 찾아야 됩니다. 자, 연결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앞과 뒤는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치? 정의라는 게 있는데, 초기 공동체의 정의. 초기 공동체를 정의할 때 그 정의는 다르대요. 자, 정의 유형이 나오고 형용사 나왔으니까 왜 물어봐야죠. 왜 달라? 그럼 왜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겠죠. 그쵸? 경우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야. 초기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아주 다 어떤 경우라도 다 가지각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벗으로 뒤집어졌으니까 앞의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디퍼런트의 반대말 나오면 되잖아요. 공통점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제시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디퍼런트, 차이점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쉬운 문제고요. 자, 이 지문은 여러분들 저기 방학 특강 때 수능 특강 할 때 풀었었죠? 아마 내가 이제 한 번 더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해줄게요. 이 언어학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유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유전학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기 나가 있어. 나. 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엄마, 아빠가 있죠. 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또 엄마, 아빠가 있죠. 또 위로 올라가면 엄마, 아빠가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조상이 많아지죠. 그치? 그러면 내 조상을 추적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치? 물론 이제 유전자로 추적은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언어학은 어때요? 뭐 한국이나 그러니까 한국어나 아니면은 뭐 일본어나, 어? 전부 다 우랄 알타이역의 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어때? 점점 줄어들죠? 그쵸? 결국은 하나의 조상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의 언어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학과 언어학은 올라갈수록 하나로 수렴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런 하나로 수렴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야? 왜 이런 작업들을 할까? 왜 위로 올라갈까요? 인간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인간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나? 어디를 거쳐 이동하게 되었나를 확인할 때 유전학보다는 언어학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위로 갈수록 확률이 적어지니까. 그치? 그런데 유전학은 가능성이 위로 올라갈수록 너무나 많아지잖아요. 그치?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방학 특강 때 이제 수능 특강으로 했을 때는 아마 다 기억이 났을 거야. 그 지문이고요. 음, 자, 보자. 역사 언어학자는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언어학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당연히 공부하겠죠. 통용되어지는 오늘날 통용되어지는 그리고 뭐로부터 그들로부터 그 언어들로부터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병렬 구조야. 이렇게 언어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무엇에 관해서? 조상 언어에 관해서. 우리 조상들의 언어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그 언어로부터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들이 내려왔으니까. 음. 자, where possible,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항상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에 언어학자들은 또한 작업합니다. 뭐로부터? 쓰여진 기록으로부터. 그러니까 문자 기록이겠죠. 언어로. 초기 시대. 초기 시대의 언어에 관한 어떤 문헌 기록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언어학자들에게 에즈포 에서처럼 유전학에서처럼 이렇게 해서 공통점이네요. 공통점. 우리는 대디아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렘넌트 하면은 잔재, 유산, 유물 남아있는 것이죠. 그죠? 초기 공동체에 대한 어떤 단서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죠. 자, 유전학은 그리고 반면에 자 화일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얘가 whereas 반면에라고 했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는 비교했다는 거고 비교했다는 것은 차이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공부하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전학에서 한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 그려준 거죠. 뭐 할 때 한 사람이 더 초기의 세대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전 세대로 올라갈수록 당연하겠죠. 반면에 언어는 단 하나의 조상을 가집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나무 트리 모델. 아까 내가 그려준 거야, 처음에. 언어에 대한 어떤 트리 모델은 제시합니다. 언어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언어의 범위를 보여주고, 그리고 지시합니다. 다른 언어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뭐로부터? 같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자, 뭐 때문에? 단 하나의 조상이라는 어떤 특성, 단일 조상 특성 때문에 그 특성은 언어 트리 모델의 특성 때문에 언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증거를 줍니다. 경로에 대한 초기 인간 이주의 경로에 대한 뭐보다 우리가 비교급에서 as나 than 이하에서는 주어 동사 써도 되지만 동사 주어 이렇게 선택적 도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더즈가 가리키는 건 뭐야? 기부겠죠. 그치? 문법 문제로도 잘 나오는 거죠. 두 쓸 거냐? 그치? 더즈 쓸 거냐? 이런 것들 나오면 이렇게 해서 수일치 해야겠죠. 지네틱하고 수일치를 해야겠습니다. 지네틱에 S 붙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유전학. 학문명이잖아.
학과명은 S가 붙어도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부스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두 쓰면 안 됩니다. 더주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 문제다. 모르면 안 된다. 자, 자, 그러면은 유전학보다도 초기 인간의 이주의 경로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언어라는 게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더 적은 가능성을 허락하기 때문이죠.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이때 이 그치? 퓨어를 쓸까요? 뭐를 쓸까요? 이렇게 단어 선택 문제로 아마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더 적은 가능성을 주겠죠. 추론해야 할 가능성이 수가 적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로 수렴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걸 고르세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죠. 자, 무관한 문장은 자, 잘 보세요. A 1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 1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번은 무조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 A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A번이 정답인 경우에는 맞추기 힘든 문제다. 자, 무관한 문장 어떻게 풉니까? 주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제만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자, 주제를 찾는데 어떻게 찾죠? A는 B다 라는 논리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A만 설명하거나 B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A는 B다라는 논리를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자, 보자. 자, 여성의 지위는 여기에서 애버리저널 하면은 호주의 원주민들이죠. 그죠? 얘네들을 이제 애버리저널이라고 하죠. 호주 원주민 문화에서 여성의 지위는 자, 지금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온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 온 거야. 그러면 일반적 사실이죠. 쭉 그래 온 거니까 식상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문장에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썼으면 구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야. 내가 아는 내용을 쓸 이유가 없잖아. 글이라는 건 항상 신정보를 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호주 원주민 문화에서 여성의 지위는 해석이 되었다. 많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었다. 끝 다 읽었네요. 이거 보자마자 열거, 항목, 암시, 표시죠. 궁금하잖아. 어떻게 여성의 지위가 해석되었는지 궁금하죠. 거기에 해석되는 방식이 다양하대. 그러면 일단은 열거를 하겠죠. 어떻게 뭐 열거를 쭉 하다가 지금 첫 문장이 현재 완료를 썼으니까 벗으로 뒤집어지면서 그치? 하고 싶은 말 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그치? 자, 일단은 많은 어떻게 여성들이 그려졌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자, 에스노가 붙으면 인종, 민족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센트릭이 중심이니까 자기 민족 중심적인 유럽 트래블러들이 그리고 여기서 유럽 여행자들은 얘네 오스트리아 원주민하고는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이 실수로 잘못했다 이거야.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여성을 이걸 뭐라고? 디그레드, 비천하고 가치가 떨어지고 수동적인 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실수니까 이거 아니라는 내용으로 뒤집어지겠네요.
그쵸? 우린 벗을 기대하면서 읽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수동적이지 않고 비천한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정답률이 올라가고 합격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여자들이 해석이 됩니다. 됐죠? 첫 번째, 수동적이야, 요렇게 해석이 된 거고, 하인이야, 요렇게 해석이 된 거고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란 뜻이니까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요. 자, 일단은 A는 B다라는 논리는 가야 돼요. 두 문장을 읽었으니까 그냥 읽으면 안 돼. 이 논리는 무조건 잡고 가야 돼. A는 뭐야? 호주 원주민 여성의 지위죠. B는 뭐야?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성 차별이다. 이렇게 읽어도 되죠. 그쵸? 맞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뚜렷한 성별 분리, 그러니까 차별이죠. 성별 분리. 어디에서 넘겨볼게요. 액티버티 스피어가 이제 영역이라는 뜻이 있죠. 구잖아, 구. 그래서 영역, 활동 영역에서, 원주민 사회의 활동 영역에서 여성의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성별 분리가 만듭니다. 원인과 결과죠. 뭘 만들어? 이 동그라미, 가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진, 목적어. 그 인류학자들이 얻는 걸 어렵게 균형 잡힌 픽처. 얘가 뭐예요? 균형 잡힌 픽처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앞 문장하고 똑같은 거잖아. 성별 분리,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균형 잡힌 모습을 얻어내기가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 우리 이제 여성 차별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모계 사회라고 써보세요. 모계 사회 해시태그 거세요. 남녀 평등 해시태그 거세요. 교육 평등.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도 종종 나옵니다. 어느 지방에, 뭐, 인도가 지금 세계 1위죠. 근데 어느 지방에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치? 뭐, 평균이 뭐, 네다섯 명 낳는다 그러면 거기는 한두 명만 낳고 있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교육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지방에서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모계 사회 하면은 남녀 평등, 교육 평등, 여자도 교육을 받는다. 여자가 교육을 받으니까 인구가 그 산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을 받았으니까 산하 제한을 할 수 있고, 산하 제한이 뭐예요? 그냥 콘돔이야. 산하 제한하면. 교육을 받았으니까 콘돔 사용법도 알겠죠. 그치? 풍선 불고 그러진 않겠죠. 자, 그래서 여성 차별에 대한 어떤 글이 아닌 걸 고르려고 자꾸 얘기를 해야겠네요. 균형 잡힌 픽처를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포리너, 주어부터 틀렸네요. 갑자기 왜 유럽 애들이 나와? 포리너들이 나와. 그러니까 포리너는 저기 두 번째 줄에 이제 유럽 트래블러가 나왔기 때문에 유럽으로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아웃 그룹인 외 집단인 이 외국인들은 뭐로써 간주되어졌냐?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단지 무엇에 의해서 단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위협적인 존재. 지금 호주 원주민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에 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B번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B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읽어볼게요. 초기 인류학자들은 주로 되게 남자였어요. 그 남자,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편 들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관찰했다. 남성 문화를 관찰했고 얘기했다. 정보원과 대화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러한 남성 인류학자들은 또 함께 편안했어요. 남성 우월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편안했다 이거. 남성 우월주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좀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것은 면밀하게 그들 자신의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과 일치했기 때문에. 요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이라는 게 당시 유럽 사회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치, 경제, 전쟁, 종교, 신성화 뭐 이런 것들이고 여자는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라. 가사, 애나 돌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확연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남녀의 어떤 성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빅토리아 시대 인류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여성을 뭐라고 생각했겠어? 컨시더 투부정사, 얘가 목적격 보호죠. 영적으로, 그렇죠. 인피어리어, 열등하다. 심지어 묘사했습니다. 여성을 뭐로서 묘사했어? 프로페인, 세속적인이죠. 세속적인. 그래서 불경한이란 뜻도 있고 그래요. 불경한. 반면에 남자는 신성한 것으로서 여겨졌다. 그죠? 남녀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더 최근에 동그라미 치고 이제 신정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요 앞에 벗이 숨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처음부터 벗을 기대하면서 읽었잖아요. 벗이 안 보이잖아. 그럼 벗이 숨어 있겠죠. 그치? 그래서 보다 최근에 시점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필드 워커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 여자가 이제는 했다. 인류학자가 일하는, 호주 원주민 여성들과 함께 작업하는 여성 인류학자들이 현장 조사를 최근에 해봤더니, 그러한 현장 조사가 그 그림에 이 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더 픽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성을 수동적 하인이라고 생각한 통념이죠. 그쵸? 자, 데디아라고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여성들은 매우 액티브한 비밀 의례 생활을 했고, 의식 생활을 했고, 엑서사이즈 행사했습니다. 상당한 자율성을 행사했다. 가정 업무에서, 가정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밀 의뢰라든지 자율권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통념에 반박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인류학자들이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조사해 보니까 여성들이 하인이 아니었고, 주체적이고 신성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뭐 기본도 맞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답은 B번이었고 시간 없으면 금방 풀 수 있었던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